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및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현재 서울시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경비업무 핵심 관계자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12.3 내란에 깊숙하게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 이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찰 상대의 내란 수사를 틈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현수를 위시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서울의 치안을 통째로 맡겨버렸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내란 동조자들의 테러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와중에 법과 제도, 시민의 안위를 모조리 내란범 손에 맡긴 셈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되었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경찰은 경찰 관련 보고사항과 지시사항을 총괄하는 요직인데 박현수는 최상병 사망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에 근무하며 수사외압 과정에서 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에 대한 보상이라 받듯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이 경찰 장악을 위해 부활시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발탁됐다. 박현수는 경찰국장으로서 12.3 내란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직위해제는 고사하고 치안감 승진 1년 4개월 만에 최상목에 의해 다시 치안정감으로 승진, 경찰 2인자인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 계엄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박현수의 주장과 달리 재구성한 타임라인의 맥락에 따르면 박현수는 사전에 내란에 관한 정보를 상당 부분 공유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12월 3일 18시 18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은 윤석열, 김용현과의 안가 회동을 통해 계엄 계획을 문서로 받았다. 경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은밀히 지시받은 것이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보안 유지를 위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 경력 배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자와 국회 병력 투입을 협의해야 할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과 그 외에 다른 이와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22시 30분 이진우가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계엄군 출동한다고 알리고 이어 김봉식이 조지호에게 국회 경력 배치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마자 22시 31분 조지호는 바로 박현수와 두 번 통화를 나눈다. 중요한 점은 조지호가 박현수에게 발신했다는 점이다. 맥락상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경찰이 부여받은 임무를 마친 후 박현수에게 이를 보고하는 형국이다. 박현수가 계엄 관련 경찰 계획을 미리 알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안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물들만 비화폰까지 써가며 계엄을 준비했으며 국회를 봉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치안총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후 박현수는 23시 10분경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한다. 이때는 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공표되고
국회의원과 시민이 속속 국회로 모이던 시점이다. 당초 김봉식은 조지호와 논의한 대로 국회 출입문에 경력을 배치하고 차벽을 쌓아 국회로 진입하는 인원을 모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 서울경찰청 참모진들이 김봉식에게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장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의하였고, 국회의원들도 국회 막는 것을 항의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으니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건의한다. 이에 김봉식은 조지호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출입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 국회의원,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 등에 대한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가된 것은 이때다.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한 것이다. 박현수가 임정주에게 전화를 한 것은 이 시점이다. 시점상 국회 봉쇄가 제한적으로 풀렸던 시기에 서울청 경비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점검했다는 것은 박현수나 박현수에게 보고받는 사람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혹은 이후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더욱 확실시된다. 박현수와 임정주의 첫 번째 통화가 끝나고 약 13분 뒤 윤석열은 박한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본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 라고 지시한다. 박한수는 김용현에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뒤 바로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국회에 경찰을 증언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한다. 윤석열이 누군가로부터 조지호가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아 국회문을 열어줬다는 소식을 듣고 조지호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설명해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맥락과 전화의 흐름상 윤석열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임정주로부터 상황을 파악한 박현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 23시 35분 임정주에게 포고령의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임정주는 오부명은 김봉식에게 국회 완전 봉쇄 지시를 전달하게 된다. 이어 새벽 1시 1분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새벽 1시 12분 박현수는 조지호에게 전화를 건다. 박현수는 국회에서 이 통화에 대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난 뒤에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고, 청장이 말한 내용에 대해 장관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전화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렇다면 맥락상 박현수는 경찰 지휘부의 결정사항을 보고받고 계엄 상황을 유지하라는 행동 지침을 조지호에게 전달하고 다시 그 결과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현수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병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할 때 군 병력이 국회로 들어가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현수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 감독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명백한 수사 대상자다.